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The First World War 19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1918년 11월까지 4년 동안 진행된 전 세계 대전입니다. 이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군 축과 동맹국 축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그 연합군 축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뭐 루마니아 뭐 이런 식으로 연합국이 형성이 돼 있고, 동맹국 축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까지 참전하는 전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발칸반도가 원래 그 분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발칸반도가 종교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발칸반도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발칸반도가 이제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인데, 발칸반도 지역을 보면은 유럽 쪽 세력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스 쪽이니까 유럽 쪽, 서유럽, 뭐 동유럽, 뭐 북유럽 이쪽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이쪽 유럽 쪽 세력들은 민족적으로 보면은 라틴족이 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카톨릭,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카톨릭, 그쪽이 이제 주로 돼 있는 문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또 이쪽으로 이제 자꾸 들어옵니다. 러시아는 이제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자꾸 남하를 하는데, 이쪽 발칸반도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들어옵니다. 근데 러시아는 민족적으로 보면 이제 슬라브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 해서, 이제 이쪽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변형된 독자적인 어떤 기독교인 정교회, 이쪽의 종교가 또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이제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 쪽을 중심으로 돼 있는 오스만 티르쿠 뭐 이쪽,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부터 해서 이제 반응해서 이쪽으로 이제 터키 쪽으로 넘어온 튀르크족. 그래서 이제 민족적으로는 이제 이쪽은 이제 튀르크족이고, 오스만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 러시아의 슬라브,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에 유럽 쪽에 라틴 쪽의 크리스찬,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터키 쪽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민족적으로 튀르크족의,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이 세력들이 이제 발칸반도 쪽으로 이제 모이는 분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도 예전부터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많이 섞여가지고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이 심해서 분쟁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를 이제 보스니아하고 뭐 보스니아 사라예보, 뭐 그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인데, 동맹국 측을 볼 것 같으면은 전쟁을 맨 처음에 선전포고를 하고서 실시한 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부터,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제 서로 동맹을 맺게 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위에 독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 제국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동맹을 맺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 밑으로는 바로 이제 불가리아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왕국은 흑해하고 면에 있는데, 지중해하고 사이에 불가리아 왕국하고도 동맹을 맺고, 불가리아 왕국 밑으로는 바로 이제 터키 쪽에 오스만 제국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하고 연합국이 승리를 하지만은, 동맹국 축에 있는 국가들이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 이런 네 나라가 동맹국을 맺어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 대전 때 투입된 병력을 볼 것 같으면은, 연합군 축에서 4,300만 명,
그다음에 동맹국 측에서 2,500만 명 해서 뭐 거의 7천만 명의 군사가 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7천만 명 투입 중에서 전사자가 약 1,000만 명,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부상자가 약 한 2천만 명, 그다음에 이제 실종자도 한 1,000만 명 해서 이제 거의 한 그 7천만 명 중에서 반 이상, 4천만 명 이상이 이제 그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사 부상 실종자 수로 봐서는 이제 연합군 축이 워낙 수량이 많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합군 축이 좀 많긴 하지만은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자는 연합국이 550만, 동맹국이 440만, 그다음에 부상자는 연합군이 1,300만, 동맹국이 840만, 실종자는 연합국이 410만, 그다음에 동맹국이 360만, 이런 식으로 해서 4천만 명 정도가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 측의 총 그 피해는 한 2,300만 명, 동맹국 측의 총 피해는 약 1,600만 명 해서 토탈 한 4천만 명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연합국이 승리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1914년 7월부터 시작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1914년 6월 달에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죠. 1914년 6월 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인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그러니까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그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방문을 했다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인 프린치프에게 암살되게 됩니다. 여기서 암살이 되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사건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 세르비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세르비아가 이제 그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쪽 관계에 이해를 갖고 있던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돕는다고 러시아가 그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 자기 그 위쪽에 있는 그 옛날에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같은 그 동료였던 독일 제국에다가 그 지원을 요청을 하자 독일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독일이 그 북쪽에 있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프랑스로 진격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독일 세력이 커지는 거를 싫어하는 영국이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1917년 이제 그 전쟁 끝나기 한 1년 전에는 미국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정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당시 유럽은 서로 그 군비 경쟁이 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동맹을 형성을 했다가 풀었다 다시 동맹을 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사건이 발생되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그 세르비아를 침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9월 달에 그 커다란 전투인 마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마른 전투에서 그 독일이 프랑스를 이제 침공을 이제 했는데 프랑스가 여기서 잘 일단은 막아냈고 9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 장기전, 참호 파놓고 서로 그냥 참호해서 서로 싸우는 장기전인 참호전으로 바뀌게 돼서 거의 그 4년간의 세계대전 기간 중에 계속 그 장기전, 참호전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14년인데 그 중간에 이제 좀 큰 전쟁이 한두 개 있었죠. 그래서 1916년 한 2년 정도 지나서 베르댕 전투하고 솜 전투, 이 제일 큰 전투 요 한 2개 정도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서로 그 참호만 파놓고 서로 그 장기전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